자, 암수 범죄의 조사 방법입니다. 자, 여기에는 직접적 관찰이 있고 간접적 관찰이 있는데 먼저 직접적 관찰. 자, 직접적에는요, 자연적 관찰이 있고 인위적이 있습니다. 자연적 관찰. 자, 실제로 일어나는 암수 범죄를 직접 관찰하는 방법인데 여기에는 참여적이 있고 비참여적이 있습니다. 자, 비참여적 볼까요? 자, 유리벽을 통해서 백화점 절도를 관찰한다든지 아니면 카메라를 통해서 관찰한다든지 이것은 비참여적입니다. 참여적은요, 직접 참가하는 거죠. 자, 인위적 관찰입니다. 인위적은 의도적이죠. 의도적으로 범죄 상황을 실현하는 관찰 방법인데 슈퍼마켓에 위장된 절도 그리고 관찰자를 보내서 상점 절도 발각 위험성을 알기 위한 연구가 있었어요. 뭐 블랑켄부르크까지는 알 필요 없고 슈퍼마켓에 위장 절도와 관찰자를 보냈다. 발각 위험성을 알기 위한 방법이 인위적 관찰에 속한다. 그 정도면 됩니다. 기출입니다. 암수 조사 방법으로는 참여적, 비참여적, 인위적이 있다. 맞죠? 상품 절도를 숨겨진 카메라로 관찰한다든지 카메라와 유리벽 이것은 어디에 속했죠? 자연적에서 비참여적에 속했죠. 인위적이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자, 시험에 출제가 잘 되는 것은 요 간접적이죠. 간접적이 출제가 잘 됩니다. 저쪽 내려와서 간접적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볼 텐데 먼저 여기 자기보고조사, 피해자 조사, 정보 제공자 조사 세 가지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간접적에 속합니다. 그 직접적이라 하면 틀려요. 자, 간접적 관찰은 설문조사 방법이라고도 하는데 자, 먼저 첫 번째 자기보고조사입니다. 자기가 누구야? 자기는 행위자를 말하죠. 의입니다. 자, 일정한 집단을 대상으로 개개인의 범죄, 비행을 설문지 등을 통해서 스스로 보고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 자, 이 자기보고 조사에는 범죄 피해를 당했다는 부분 또는 했다는 부분까지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응답자는 익명으로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를 진술하게 하는 방법이 많이 사용되는데 표본조사 그리고 집단조사 등의 방법이 사용됩니다. 다 기출이에요. 장점 볼게요. 자, 공식 통계에 나타나지 않는 암수 범죄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죠. 어쨌든 이 모든 게 다 뭐예요? 직접적 관찰이든 간접적 관찰이든 다 암수 범죄를 파악하는 데 다 유용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다지 대단한 건 아니죠. 보다 객관적인 범죄 실태, 범죄량, 빈도 파악 도움이 되고요. 계급적인 편견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범죄 원인, 발생 과정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장점 그다지 잘 나오질 않아요. 단점 볼게요. 자기보고 조사이다 보니 이 응답자의 성실성에 따라서 조사 결과의 신빙성이 좌우된다는 것은 단점에 속하겠죠. 또 이 스스로 범죄 결과를 자기보고 조사이다 보니 과연 이 사람이 정확하게 보고할지가 의문이 들겠죠. 세 번째로는 괜히 이거 적다가 발각되는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발각이 두려워서 사실을 은폐할 수 있다는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은 단점에 속합니다. 또 있어요. 범죄자가 자기가 범한 범죄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또는 범죄를 범하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오신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치? 범죄자가 형법학자는 아니잖아. 변호사도 법률가도 아니잖아. 법률가라면 정확하게 내가 범죄가 된다 안 된다를 파악할 수도 있겠지만 범죄자가 그런 경우가 많나요? 그쵸? 무식자도 많은데 그쵸? 무학자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범죄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경우도 태반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실태 파악이 그래서 곤란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경미 범죄는
뭐 자기 보고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경미범죄는 그나마 실태 파악이 용이한데 강력범죄는 그래요. 강력범죄 저걸로 있어요. 내가 옛날에 살인했다, 강간했다. 이거를 아무리 자기 보고 조사를 하더라도 선뜻 적겠냐고 그것을. 그래서 강력범죄 같은 경우는 혹시 괜히 적다가 처벌되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 때문에 곤란해지겠죠. 이제 강력범죄 예가 나옵니다. 밑에 중범죄, 그렇죠? 중범죄라든지 이런 것들 약간 껄끄럽죠. 도덕적으로 금기하는 범죄가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살인은 뭐죠? 강력범죄나 중범죄에 속하죠. 근데 살인, 강간, 아동학대가 이제 여기도 걸려져 있거든요. 걸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약간 단점에 꼽힌다는 거죠. 직업적으로 행해지는 범죄. 직업적이다 보니 아무래도 뭡니까? 내가 뭐 범죄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뭐 도덕감이라든지 뭐 법률적 이런 것들이 약간 뭐 떨어지겠죠. 지금까지 꾸준히 행하고 오던 범죄, 그렇죠? 이런 것들도 약간 이 법감정에서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괜히 적었다가 괜히 뭐 잡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되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약간 단점에 꼽히기도 합니다. 자, 암수를 직접 관찰하는 방법으로는 자기보고 조사와 피해자 조사가 있다. 자기보고 조사나 피해자 조사는 직접 관찰이 아니고 간접 관찰에 속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직접이 아닌 간접입니다. 자기보고 조사는 경미한 범죄보다는 살인 등 중범죄를 측정하는 데 사용된다. 앞뒤 바뀌었습니다. 살인 등 중범죄는 암수범죄 자기보고 방식을 통해서 암수를 쉽게 파악할 수가 있다. 틀렸죠? 여기도 앞뒤가 바뀌었고요. 중범죄, 사회적으로 금기가 되는 범죄를 조사하는 유일한 방법은 자기보고 조사다. 자기보고 조사는 이런 것을 파악하는데 약간 어렵다고 했습니다. 틀렸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볼 것이 피해자 조사입니다. 피해자 조사. 출제가 좀 되죠? 별표 안 칠게요. 다 별표 칠 겁니다. 다 별표 내용인데 여기만 굳이 별표는 안 칠게요. 자, 이 피해자 조사는 암수 범죄 중에서 가장 많이 활용된다.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은 자기보고 조사가 아니라 피해자 조사가 가장 많이 활용됩니다. 출제 많이 됐죠? 자, 이 피해자 조사는 자기 보고 조사보다는 대표성 있는 자료 수집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리고 사회 전체 범죄 비용을 산출해낼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보시고, 자, 피해자를 직접 조사함으로써 정확하게 범죄 현상 파악이 가능하고, 그리고 전국적인 조사로 인해서 대표성이 있는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는 것은 장점에 꼽힙니다. 또 피해자 역할 등 범죄 발생 과정을 밝혀주기 때문에 범죄 예방 하는데 유용하다는 거죠. 그렇죠? 범죄 예방, 특히 피해 축소, 범행 기회 제거 측면에서 가로 열고 여기 닫고 이 범죄 예방 측면에서 유용한 자료를 제공해 준다. 그리고 규모 파악하는 데 있어서도 실제 범죄 발생량을 추산해 줄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갖기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앞에서 보았던 자기보고 조사, 피해자 조사, 다음에 보는 정보 제공자 조사 이런 것들이 다 암수 범죄 파악하는데 유용합니다. 그래서 뭐 이 규모 파악이라고 하는 것은 굳이 여기에서만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단점 볼게요.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피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지.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또 범죄 피해가 없었다라고 이렇게 오신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경각성이 결여됩니다. 요 단점은 여기서도 되지만 앞에서 보았듯이 여기 자기보고 조사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자, 피해자 조사를 했지만 환경범죄, 정치범죄, 경제범죄, 조직범죄 같은 경우에 정확한 조사 결과를 얻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여기도
그다지 타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주로 절도, 강도 등 피해자 개인, 개인으로 하는 개인적 법익에 대한 범죄가 주로 설문지 대상에 포함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 전체를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다는 것은 제가 X 칠게요. 또 피해자를 개인으로 구체화할 수 없는 범죄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추상적 위헌범입니다. 뭐 추상적 위헌범까지 뭐 여기서 설명하려면 장황한데요. 혹시 형법 배우신 분들은 추상적 위헌범이 뭔지는 조금 알 거예요. 그리고 피해자가 개인이 아닌 죄들이 있어요. 개인이 아닌. 이제 그런 것이 이제 피해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그리고 보편적 법익인데 이 보편적 법익이 바로 이제 국가적 사회적 법익을 말합니다. 이런 범죄에도 좀 약간 조사하기가 좀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피해자가 숨기기를 원하는 범죄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성범죄라든지 이 마약범죄 이런 것들이겠죠.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조사한다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자, 경미범죄, 성매매, 도박 같은 것이 이제 피해자 없는 범죄라 그랬죠. 그리고 이제 화이트 칼라, 그리고 살인죄는 뭐예요? 살인죄는 피해자가 죽었는데 피해자 죽은 그 시체를 다시 깨워. 야, 너 좀 잠깐만 일어나봐라. 설문지 좀 하고 다시 죽어라.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그치? 이게 피해자가 존재하지 않는 범죄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렸던 이 보편적 법익, 이건 이제 사회적 국가적 법익이거든요. 이런 범죄도 조사가 좀 곤란하지. 그렇기 때문에 모든 범죄 현상을 완전 파악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피해자의 그 기억의 부정확성 있다는 거죠. 그렇죠? 뭐 수년 전, 수십 년 전 그런 것까지 끄집어내야 되니까 정확하게 끄집어낸다는 것이 약간 오류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고, 기억에 의존하기 때문에 객관적 자료를 수집하기가 곤란하다. 뭐 비슷한 것인데 전부 다 써드린 이유는 이런 기출지문이 각각 나왔기 때문에 뭐 중복된다 하더라도 중복되는 한도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슷한 것들은 묶으시면 됩니다. 또 과장된 보고를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진실이 은폐될 가능성도 있다. 과대보고, 과소보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다. 자, 응답자의 지식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질문 문항을 잘못 작성할 가능성도 있고 그래요. 개인적 편차가 있는 거죠. 자, 됐고 어떻게든 밑줄 그어야 되겠는데 잘못 작성 밑줄 그시고 지식이 충분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보험 들 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험자들도 보험 들고 싶은데 뭐 보험사들이 다 이제 뭐 여기만 사인해 주세요, 사인해 주시고 하지만 젊은 친구들이야 뭐 잘하지만 옛날 분들이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출 가볼까요? 자, 피해자 조사와 관련된 기출입니다. 피해자 조사는 직접이 아니고 간접이라 했습니다. 피해자 조사는 암수 범죄를 파악하는 데 용이하다. 맞죠? 피해 조사는 개인 보고에 기반한다는 점에서 정확성,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 떨어진다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다음에 나머지 거 보시고 여기 뭐 300명을 대상으로 1년간 돈을 빼앗긴 경험을 적도록 했다. 이 빼앗겼다는 것이 피해자잖아요. 피해자 조사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자, 가장 널리 활용되는 것은 피해자 조사라 했습니다. 참여관찰법이 아니고. 그리고 피해자 조사는 암수 규모를 추측하는 데 도움이 된다. 도움이 되죠. 다른 것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것은 뭐 틀린 질문은 아니죠. 피해자 조사는 성범죄 실태 파악에 적절하고 유용하다. 성범죄 같은 경우 적절하지 않다고 했죠. 자, 피해 조사는 사회 전체의 범죄를 계획적으로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 그렇진 않아요. 앞에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국가적 사회적 법익에 대한 암수는 피해자 조사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국가적 사회적 법익 같은 경우는 좀 약간 문제가 곤란하다 그랬습니다.
경미한 사례까지 정확하게 조사할 수 있다? 그렇진 않아요. 오히려 더 무관심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사가 좀 곤란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기억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랬죠? 없기에 틀렸습니다. 정확하다 틀렸습니다. 정치, 경제, 가정 이런 내밀한 부분, 조직범죄 같은 경우에 밝히는데 적합하다, 부적합하다 그랬습니다. 자, 세 번째로 볼 것이 정보 제공자입니다. 정보 제공자는 제3자죠. 제3자. 제3자로 하여금 이를 보고하게 하는 방법이다. 이건 어디까지나 이 피해자 조사에서도 밝혀지지 않는 그 범죄를 파악하기 위한 보조수단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 정보 제공자 조사는 앞에서 배웠던 자기보고라든지 피해자 조사와 함께 결합해서 행해지면 더욱 효과적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단점 볼까요? 역시 제3자가 개인의 주관적 감정으로 답을 하지 또는 답을 하게 만들 우려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같은 말인데 주관적 편견이 개입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점에 꼽히죠. 자, 마지막으로 한계입니다. 자, 한계. 이 간접적 방법, 그쵸? 설문조사 방법은 마약, 경제, 정치, 조직범죄와 가정에서 일어나는 범죄에 대해서 거의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다. 그쵸? 이것은 뭐 앞에서 배웠던 세 가지 간접적 방법 세 가지 모두에 공통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경미한 범죄, 중범죄 마찬가지로 한계가 있죠. 뭐 등등. 그리고 태도에 의해서 왜곡될 수도 있고 질문지가 규격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 그리고 신뢰성, 유효성에 대해서 의문이 생긴다는 점, 이런 것들이 이제 한계로 꼽히기도 하는데 뭐 그럼 하지 말아야지. 그렇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시험용이기 때문에 이런 장단점 잘 파악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